자, 이제 문제 통해서 대리 행위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리권의 범위 제한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질문은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의 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채무 변제라고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보존 행위의 일종이 되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갚든 간에 당연히 갚는 거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보존 행위의 이슈, 예시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채무 변제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질문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지금 보니까 자, 금전 소비대체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 자, 뒤만 보십시다.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해제권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뒤만 보시면 눈치를 채는 거예요. 뒤만 보면 눈치를 채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각자 대리 돼 있죠? 각자 대리 있죠?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건 사족이고, 기본적으로 각자 대리. 그래서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보시면 해제권은 없다,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지문 2개 그냥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대리 깔아주는 거고요. 보존행위 그냥 할 수 있다. 자세히 안 보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채무 변제라는 것도 보존행위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복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 임의대리 끄트머리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틀렸고요. 다른 것 빼버리고 소멸한다 나와 있죠? 뒤만 보자고 그랬어요? 소멸한다. 그러면 사성파. 사망 나와 있죠? 아니, 내용 보지 마시고 소멸한다 그러면 사성파. 답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복대리인이 무권 대리를 한 겁니다. 복대리 관련해서 복대리인, 갑의 복대리인을이라고 표시했는데 사실은 얘는 복대리인이 아니야. 무권 대리인이야. 그때도 일정한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이 좀 어려웠었고요. 5번쯤은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자, 이제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대리인 선임했습니다. 자,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누가? 대리인이. 그럼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셔야 돼. 문장을 갖지 마시고.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야. 거의 10몇 년 만에 처음 나왔어. 다시요.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대리인이 자,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고요. 얘가 사고 쳤네? 그럼 어떻다? 대리인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새로 나온 문제. 우리 설명 안 들었다는 주제예요. 자, 새로 문제 나왔으니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아니, 문장으로 외워버리는 거라고. 문장으로. 그래서 새로 나온 30회 때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 자,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각 작정하고 낸 문제 패턴이에요. 그동안 잘 안 내다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대리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틀렸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다시 사안 설명드립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복대리인은 자, 예를 들어서 정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누구한테? 갑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때 본인이라는 것은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할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대리인도
대리인의 일종.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어디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권한의, 자, 어떤 권리,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주 내에서. 아까 보존 행위가 이슈가 됐었죠? 채무 변제도 보존 행위의 일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3번 질문이요. 자, 그 다음에 대리는 사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복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뭐냐면 신분권입니다. 사자는 신분권. 그러니까 복대리는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거야. 누가? 병이 누굴 만나서? 정을 만나서. 갑의 복대리는 병이라고 표시하고 이걸 1억에 사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복대리라 부르고, 사자는 그냥 신분권이니까 신분권. 야, 저기 가서 이렇게 1억에 사시오라고 얘기 좀 해주고 와. 그러면 걔 가서 얘기하면 그걸 사자라 부른다. 의미 없어요. 딱 한 번 나왔던 지문 16년간. 자, 그 다음에 대리, 자, 끝머리 소멸한다 나와 있죠? 사성파, 성년 후견 개시 맞죠? 그 다음 뒤에 각자 대리 맞죠?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어떻다? 각자 대리 맞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1번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구성할 때 보존 행위는 지금 답을 뽑아.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제가 이슈로 삼았던 거, 시험에 나왔던 바가 있었고, 근데 이용 계량 행위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멸한다. 계속 사성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1번. 자, 복대리인도 결국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 자, 나왔던 주제고요. 그 다음 주제. 법률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미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떻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 안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은 딱 보면서 답이 되는 주제는 되게 익숙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중간에 지문 한두 개씩, 아까 사자 얘기도 그렇고 꼭 지문 한두 개씩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답을 분석해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은 알량한 지식을 갖고도 답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 출제가 되니까 2번 지문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한다. 뭐야? 이거 틀렸죠? 틀렸죠? 아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것도 틀렸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복대리인 관련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본인을 대리한다. 그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간단하네요, 이 파트는. 자, 그 다음에 각자 대리 나와 있죠? 각자 대리한다.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자 대리한다. 그 다음에 4번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채무 변제라든가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이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도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자, 대리인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은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 됐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 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정 대리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취소할 수 없다.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이게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을 때 그 법적 효력이 대리인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손해볼 일이 없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물론 이 문제의 답은 대단히 쉽게 그냥 맨날 뽑아내는 걸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아까 30분 문제는 좀 특이했었고 문제들의 루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맞춰서 막 떨어지고 이런다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쉽다고 해서 띄엄띄엄 봐서 그래요. 간단하니까 무시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대리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자, 소멸 나와 있죠? 소멸 나와 있죠? 사성파. 들어가면 어떻다?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파선 선고니까.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1번 틀렸네요?
2번 질문요. 각자 본인 대리. 맞죠? 이것도 지겹게 나오네. 각자 대리도 뭐 빼놓지 않고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원칙은 쌍방들이 허용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본인의 허락 있으면 매도인 매수인이 그 금액에 오케이 맞아 네가 대리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쌍방 대리도 허용한다. 이렇게 봐야겠고 4번 질문이요. 자,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어디서 공부했더라?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할 때 공부했던 주제. 자, 비진의 의사표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출제 이슈. 첫 번째, 점점점 비진의 의사표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괄사직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한다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 굳이 설명하면 이런 식이야. 갑이 1억짜리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당연히 최소 1억은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대신 내가 이 네가 잘 성사를 시키면 1,000만 원 띄워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병과 만나서 누가 을이 병한테 2천에 사시오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버리게 됩니다. 대리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1억짜리 물건을 2천에 팔겠다는 것은 결국 1,000만 원 먹으려고 개수작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즉 대리권의 남용이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럼 병은 당연히 1억짜리 물건을 2천에 팔겠다고 할 때는 당연히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지. 1억짜리를 9,500에 팔겠다, 9,000에 팔겠다, 금액 거기까지는 뭐 그러다 쳐. 근데 1억짜리 2천에 팔겠다 이렇게 대리권 남용을 한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누가 병이 갑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가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효력이 없다. 이게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와 연계됐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알면 모르고 좋아. 그 다음에 끄트머리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가면은 자 각자 대리 그 다음에 소멸해서 파산 선고 본론 답을 이걸 바로 뽑아내겠지. 그죠? 밑에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각자 대리 쉽죠? 쌍방 대리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그냥 딱딱딱 풀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지문들을 그냥 외워서 그냥 다 체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거의 다 줄 서 있어요. 이건 사실 소멸이라는 키워드 뒤를 보면 알아. 사성파. 생각보다 대리권 소멸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답을. 사성파. 얼마나 간단해. 아까 우리가 대리권 소멸서에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성파. 이걸로 다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를 한 겁니다. 그럼 끄트머리 가서 보십시다. 소멸한다. 라고 돼 있죠? 소멸한다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사성파. 없죠? 없죠? 1번 틀렸죠? 1번 틀렸잖아요. 얼마나 쉬워? 답 1번. 끝. 내가 뭐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몇 개 외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뒤부터 치고 들어가면 눈치가 빤해지는 거야. 사성파 누구나 다 외워요.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왜?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이제 가슴에 콩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을이 어쩌다가 한정 후견 개시를 받았을까? 이게 맛이 갔단 얘기인가 안 갔단 얘기인가? 가끔 정신 왔다 갔다 하나? 아니면 완전히 맛이 갔나? 이렇게 초점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야. 쟁점이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야. 한정 후견하고요 성년 후견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년 후견은 완전히 노망 났다. 한정 후견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근데 외운 대로 사성파
들어가게 못다 소멸한다. 지금 사성과 더럽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2번 지문 보니까, 자,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승낙이 있으면 어떻다? 자기 계약도 가능하다. 몰라도 돼. 1번 얼마나 쉬워. 3번 지문. 자, 숙고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대리권 수여했다가 처리할 수도 있죠. 못 믿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갑의 숙고행위는 불요식행위.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건 다 불요식행위. 유언만 요식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 쌍무계약 얘기하면서, 승낙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따로 계약서 안 써도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훨씬 편하시죠? 뒤만 가면은. 되게 간단한 얘기라고요. 지문을 구구절절히 읽는 것보다 뒤에 딱딱 끊어서 가면 거의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좀 낯선 게 자기 계약. 자, 쌍방들이 미리 승낙 받으면 어떻다? 그것도 유효할 수 있다. 승낙을 못 받았어도 나중에 추인이 있으면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요것만 살아나 붙이는 거죠. 나머지 별 의미 없어요. 3번, 4번은 별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아까 제가 키워드, 소멸. 앞에 뭐 있어야 돼? 사성파. 이런 걸 뭘 돈 내고 배워요. 그냥 계속 외우면 되는 거죠. 몇 개 되는 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어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냐고. 무슨 뭐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이 양반 이걸 녹화된 걸 들을 텐데. 상관없어. 아까도 깐죽거렸으니까. 깐죽거렸어. 아까 낮에도 깐죽거렸어. 그게 뭔 소리냐면은 문제를 많이 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푼다는 얘기는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최선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루틴대로 이 공식을 딱 세팅을 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갖고 제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사성파, 소멸한다. 소멸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존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자,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자, 가볼까요? 갑이 본인,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 대리인 을이 누구와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겠습니다. 끄트머리만 봐!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서 뭐가 있어? 자, 지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잖아요. 아까 대리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자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 5번 되겠다? 아니,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눈에 확 띄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만 가지고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로 갈 필요도 없고 아는 순서대로 닥치는 대로 지문을 보신다고. 근데 절대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문장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 말려버려요. 왜? 갑이 뭐고 을이 뭐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막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서 쉽게 가는 게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거 간단하죠? 중도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 차고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눈치 빤히 나오잖아요. 일부러 지문을 얘를 앞으로 배치하는 거야. 헷갈리라고. 답은 5번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게재하고 갑의 인정을 나리는 때도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을 다 모르니까 대리인이 무식해가지고 갑의 이름을 적고 갑의 도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유효한 대리인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법을 다 알고 대리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맞고요. 자,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건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메이도인 안에 을이라고 써버리면 이것은 자기, 즉 대리인을 위한 행위로 보게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지금요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고요. 그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리 파트에서 문장 한 10개, 10개도 안 돼. 한 7, 8개 외워가지고 그거 찾아내는 거야. 낯선 지문들 다 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의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했고 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까지 했다. 그럼 이제 결론만 정리하면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죠. 그죠? 그럼 갑은 등기 넘겨주름이 있고 그 병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갈 테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 착오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갑은 취소할 수 있을 테고 한편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테고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기 강박 착오 이렇게 되면 취소할 수 있을 테고 그 외에 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뭘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새롭게 나왔어요.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전에까지 문제는 취소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 이 문제는 아마 해제까지 들어갈 거예요. 가볼까요? 자, 을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뒤에 앞에 안 봐도 알지. 계약 체결 대리권 얘기니까. 뒤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치고 을은 해제를 할 수는 없다. 맞죠? 계약 체결 대리권은 해제권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1번, 3번 커버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을 때 누구한테? 갑한테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법 파트 공부하실 때 원상 회복 의무, 이자 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주제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 당연한 얘기가 될 테고 5번 매매 대금 지급 기회를 연계줄 권한도 가진다. 라고 돼 있죠. 내용 보지 말고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회를 연계해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3개 구성했죠? 자, 이 문제는 답이 2번 되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1번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요. 5번을 먼저 체크를 딱 해버리는 거야. 이건 지겹게 해온 얘기잖아. 해제권을 제외하고 다 포함된다. 이렇게 외워버렸잖아요. 135가 커버가 된다고.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 가게 되는 건데 자, 병은 미친놈입니다. 을한테 해제를 하면 안 되지. 자기는 누구랑 계약 체결한 거야?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채무불이익에서는 갑한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지 을한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한 거 물어본 거야. 유치한 거. 근데 유치하고 안 유치하고를 떠나서 이게 지문이 5개가 싹 쏟아져 있으면 정신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쉬운 거부터 뒤만 딱 보면 뭐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 등을 받을 권한이 있다. 대금 지급 기회를 연계해줄 권한이 있다. 여기까지는 줄줄줄 나오는 거라고. 쉬운 거라고. 다 누구나 알아.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 어떻게? 지문을 다 읽다 보면 이미 1번 오버돼요. 오버된다고. 그러면 일단 1번, 3번, 5번 딱 체크해버리면은 문제 물반 고기반이 돼서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사실은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계약법을 좀 들어봐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좀만 한 바퀴만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그래서 좀 유치하게 뽑았던 게 2번 지문. 그 다음 문제. 자,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무효일 때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 들어가면 3가지 적용 안 되는 거 있었죠?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었잖아. 유권 대리면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 행위가 아니면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3번째, 무효했을 때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어려워. 무권 대리였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됐는데 본인 추인 거절했을 때 일정한 경우에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표현 대리. 그럼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따져 물을 치는 게 없는 거죠. 본인한테 책임 자체를 물을 수가 없거든, 무효면. 그래서 무효일 때는 어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뒤쪽을 봐야 된다고. 표현 대리 적용. 문제를 통해서 우리 키워드를 잡아내면 적용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자, 본인이 허락 없는 자기계약.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인가 될 수 있다. 자기계약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의 승낙을 받으면 유효가 될 테고, 또는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것도 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자기 뭐라고 했어? 이거 팔라고 하니까 지가 사버린 케이스, 대리인식자.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유효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유효. 일단 유보. 이건 유보 해놓고. 4번 질문. 자, 지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까 우리 봤던 주제예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다시 비진의 의사표시. 뭐가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자, 첫 번째 일괄사직의 의사표시. 두 번째,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이슈가 뭐가 되냐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자, 이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물을 수가 없다. 이걸 약간 문장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가볼까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 이걸 우리가 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가 자기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해버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상대방 이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표현을 좀 달리해서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다시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표현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보존 등기하는 거. 보존행위 가능했었죠?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임의 대리인 보존 행위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아까 채무의 변제 하나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로서 본인을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치고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좀 엽기적인 뽑았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야? 동철, 상초, 취, 해해.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건 기억나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딱 하나예요.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가 있으려면 포기의 의사표시에 외에 등기까지 해야 되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입니다. 근데 을이 이 갑의 소유권을 포기를 합니다. 무효죠? 지 건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포기를 해? 갑이 이 X 부동산 소유자는 현재 갑이라고. 근데 을이 내 X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류를 조작해서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당연히 이건 무효지.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딱 하나라고. 물권의 포기. 한편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어떻다? 그것이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는 을이 나 이제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게 라고 미친놈처럼 중얼거려요. 그리고 어쩌지 서류를 조작해서 병한테 나 포기했으니까 너 가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풀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갑자기 대리에서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지금 얼마 공부하지도 안 됐는데 이게 한 80% 90% 맞추면 기분 좋게 넘어가야지. 하나 삑살이 났다고 표정들이 못 씹은 표정이 되면 안 되죠. 어려운 것도 있다고. 여기까지 줄줄줄 풀어버리면 내가 진짜 산타클로스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참 산타는 있나요, 없나요?
우리 집에 작년에 우리 딸내미하고 토론이 붙었어요. 산타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지. 하여튼 그거 다 치고 자 가볼까요?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다시 3개 외우고 들어가야 돼. 본인은 조건부 추인은 어떻다? 무효. 한편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어떻다? 이때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가 된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 추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누구에 대해서 바로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3개만 일부러 쳐서 외웠어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의 무권대리인 을. 이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다. 그 다음에 얘가 병한테 무권대리인인데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1번 어렵네요.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일단은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권도 행사할 수 있죠. 본인은 추인할 수,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 갑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내가 대리인으로 개빵을 쳐가지고 팔아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맛있게 술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가 계획을 품을고 바로 돌아가셨어. 단독 상속. 누군가 한 명 죽어야 한다면 아버지가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셨으면 얘를 죽여버렸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추인권도 추인 거절권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빠도 죽이고 병도 죽이게 되거든. 하여튼 좀 새로운 주제예요. 근데 이건 쫓아가면 안 돼. 아는 거 가지고 가자고요. 2번 질문.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을과 병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갑은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다? 병한테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도달해야 된다? 병한테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유치하니까 사람들이 움찔해. 와우,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사람들이 또 틀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지금 물건 포기라는 게 좀 어렵게 나오긴 했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얘기 나왔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유치찬란하게 전반적으로 구성을 한다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뒤죽박죽 돼서 개판이 돼버리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갑은, 조건부 추인하면 무효이고, 대신, 지금 병한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추인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정도. 그러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은 유효가 된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이거 너무 쉽잖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의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알고서 추인해야지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앞에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그렇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그렇고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추인도 그렇고 당연히 이것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면서 해야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4번 질문.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병의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추인의 의사표시는 전국적으로 누구한테 병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 병에게 도달되기 전이면 어떻다? 추인을 주장할 수 없다. 중간에 선의 병이 철회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 을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게. 빨리 연락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게으름 피라고 연락 안 했어. 근데 중간에 몰랐던 병이 나중에 무권 대리임을 알고 추인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철회를 해버리는 것도 다 가능하다. 그때 갑이 나 추인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회까지 같이 묶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뒤에 볼 것도 없이. 그죠?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 안 되는 게 두 가지라고 해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이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웠던 문제. 1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봤으면. 근데 어려운 건 답이 아니야. 2번처럼 유치 차라는 걸 문제를 뽑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보실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답 1번이죠. 조건부 추인 또 내용을 바꾼 추인 이런 것들은 어떻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답 1번. 얼마나 간단해요. 2번 질문 무권 대리인을 추인했을 때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소급해서 유효. 무효인 범죄행위 추인. 장래요. 해지. 기한의 도래 장래요. 마지막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거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 본등기 한때부터 장래요. 그거 제하면 다 소급해요. 그 다음 무권 대리 추인 행위의 추인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 상관없죠. 어떤 식이 됐든 상대방이 알게만 하면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무권 대리인한테 얘기했는데 얘가 전해줄 수도 있거든. 그 정도. 4번 무권 대리인 계약의 상대방은 안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키워드 뭐야? 철회. 키워드 뭐야? 철회. 철회는 뭐였을 때? 선의. 몰랐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몰랐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5번 자 끄트머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그게 뭐가 있어야 돼? 제한능력자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말 없어요. 틀렸어요. 이걸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돼. 읽다 보면 가슴이 저며와. 이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아. 혼자 판사가 돼버려. 면책 제한능력자였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하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서 이 문제 답은 겁나 쉬웠던 거야. 맨날 나오는 거야. 우리 가장 기본 가지고 답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는 임대체계약을 변과 체결한다. 가볼까요? 갑이 본인. 자, 무권 대리인이 뭐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리고 변과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 자, 1번 보니까요.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맞죠?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 지문요. 갑은 끄트머리 추인할 수 있다. 맞죠? 묵시든 명시든 당연히 추인할 수 있지. 이렇게 무식하게 읽으시라고 꼼꼼히 보면 오히려 말려. 3번 질문 병이 끄트머리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 데서 알았던 경우 이 문제가 틀렸구나. 어렵구나. 자, 우리가 외웠던 건 뭐였었죠? 철회권. 철회권은 어떤 경우만 인정된다? 선의였을 때. 몰랐을 때만 어떻다? 철회권 인정된다. 최고권 아무 제한이 없어요. 최고는 물어보는 거야. 계약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철회는 뭐야? 선이었을 때.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은 거예요. 최고는 제약이 없다고. 근데 최고에 흔들리면 안 돼. 기본 틀이 뭐라고요? 철회. 철회는 선이었을 때만 어떻다?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최고권 아무 제약이 없어요. 최고권 설명 안 드렸어. 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키워드를 뭘로 봐야 돼? 철회. 특히나 얘가 지금 최고권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 시험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철회권을 가지고 건드릴 가능성이 높죠. 내년은 틀린 걸 고르시오. 알고 있었을 때 철회할 수 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악이었을 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뽑을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맥락을 보셔야 돼. 철회권은 선이었을 때. 최고권은 아무 제약이 없다. 알았든 몰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질문. 자, 갑이 임대차계약을 단축해서 추인했을 때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뭐가 된다? 원칙적으로 무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5번. 갑이 추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죠? 다시 추인하게 되면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 그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 철회권, 선이었을 때만. 철회권, 최고권은 제약이 없고, 철회권은 선이었을 때. 마지막, 면책 사유.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면책되게 된다. 세 개만 계속 다지시는 거야. 됐어? 이 문제 답은 좀 유치하게 3번. 그 다음 문제. 자, 대권업자가 타인의 대리로 산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이게 뭐야? 계약의 무권 대리.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상태를 유동적 무효. 2번 질문. 상대방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건 선의하기 불문하고 인정됐었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어떤 미친놈이 전화를 해갖고 저기요 뭐라고 시부려. 말도 안 되는 내 부동산을 누가 팔아먹어. 그냥 팔았대. 그래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니까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끄트머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안 경우.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한 능력자 있을 때는 어떻다?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까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는 이행 청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이 이건가요? 그죠? 4번 질문.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뒤에 있는 지문은 중요치 않고요. 4번. 안 상대방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안 상대방은 어떻다? 철회할 수 없다. 몰랐던 선이었을 때만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7회 때 이걸 가지고 알았을 때 최고할 수 없다. 이딴 식으로 아까 30회 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27회 때 마지막 지문 이 얘기하고 아까 30회 때 문제에서 이게 뭐야? 자, 지금 여기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끌고 들어가서 비교했던 문제입니다. 자, 하여튼 그 정도.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볼 것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해줬다라고. 자,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가볼까요? 자, 갑의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 그리고 병과 어떻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이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상태야. 이 문제가 제일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딱 문제를 보면서 깔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돼 있죠.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이건 좀 애매해. 근데 본인이 추인을 안 했잖아요. 돌아가셨대잖아요,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갑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야. 추인을 안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추인해야지 유효가 되는 거니까 추인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계약은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2번 질문. 병 명의 등기를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을 받았으면 추인 거절을 못하죠? 추인 거절을 못한다고 그랬다고. 그럼 병한테 찾아올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실체관계 합치되니까 병이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야. 이 문제는 제일 어려워요.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3번 질문. 을은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자신의 상속인에 취해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 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병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너무 더럽게 뽑아놨어요. 틀려도 돼. 이런 문제는. 답은 4번.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생략합니다. 넘어가서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엔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했으나 을이 용감하게도 병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의 문제입니다. 돈 빌려오라고 했는데 은행 가서 그래서 인감 증명 다 준비를 했는데 이런 미친놈이 갑자기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야. 이 문제도 어렵네요. 자, 그랬을 때 자, 을은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가볼까요? 갑은 을에게
자, 어떤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병한테는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무권 대리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유치하게 나왔어. 유치하게 되기보다는 허를 찔렀어. 자,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병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는 거지. 을이 왜 주장을 해? 병은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대리의 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2번 지문이요.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끄트머리 일정한 경우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일단 유보. 3번 지문이요.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처리할 수 있다. 키워드 뭐야? 철회. 몰랐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지금 맥락에서 키워드를 잡아내죠. 키워드를. 철회는 아까 우리 몇 개 안 배웠잖아요. 몰랐을 때만, 선이었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엑스토지가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시 이 문장에서는 앞을 보시면 안 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유권대리 나오면 안 되죠? 무권대리인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걸 뭐라고 그런다? 표현대리. 무효인 법률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래도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얘는 뭐라고 됐어? 뒤를 보셔야 돼. 무효가 됐을 때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있다면 틀렸죠? 아까 표현대리는 3가지. 유권대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2번째, 무효였을 때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번째,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대리는 지음으로 팔아버렸을 때,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점은 틀렸다고요. 앞을 보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풀어 가시려면 이 문제 더럽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1번은 간단하게 봐.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하는. 2번 일단 유보. 어려우니까. 3번. 자, 철회. 나오면 뭐가 있어요? 선의. 몰랐을 때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보네. 표현대리의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무효가 없어야 돼. 유권대리면 안 돼. 대리인 게 아니면 안 돼. 그럼 이게 무효라고 했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답이 5번 되나요? 자, 을이 엑스토지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끄트머리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요거 맞죠? 3개 공부하셨잖아. 유권대리가 되면은 표현대리 법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효이면 어떻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그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타인권리 매매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 문제를 이따구로 낸다고 표현대리의 성립, 표현대리의 적용, 법리의 적용 이걸 갖고 뽑아내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번은 별 필요 없어요. 원래 2번 지문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원래 선임 무과실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 많은 얘기. 2번은 몰라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포인트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 대리 성립이 안 되는 거 3가지. 유권 대리였을 때, 그 다음에 무효였을 때, 그리고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답 5번.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철회라고 하는 키워드, 성립, 적용이라는 게 키워드가 된다고. 문제를 통해서 표현대리 파트에서 성립, 적용을 찾아봐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죽어요. 문제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뒤에 키워드만 잡게 되면 대충 때려잡을 수 있어요. 좀 외운 게 있어. 우리가 철회 하나 공부하셨고요. 성립 2개, 3, 4, 5만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그럼 그 지문부터 분석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한다. 유권대리. 틀렸죠?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양립할 수 없죠?
그죠?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 대리 얘기라고. 근데 너 유권 대리에 얘기하고 있으면 표현 대리하고 유권 대리는 같이 한꺼번에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 틀렸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26회 때 1번 지문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때 29회 때 4번, 5번 지문 나왔죠. 표현 대리 성립 여부를 갖고 논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26회 때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할게. 2번 모르겠고 일단 버리시고 3번 포함된다. 맞죠? 기본 대리권은 포함된다. 맞죠? 내용 보지 말자고 계속 바뀔 거니까요.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맞다고 했었죠? 이 명제 하나고 또 외울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었죠? 옛날 문제인데 2개 외워달라고 그랬어.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오른편. 뒤에 끄트머리 뭐라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3번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이 문제 유형에서는. 나머지는 분석하면 안 돼요. 왜? 출제 비중 대비 거의 안 나오거든. 난이도 대비, 출제가. 다시 아까 설명드렸잖아. 표현 대리 파트에서는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무조건 오른편. 끝머리 점점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조건 오른편. 2개만 외워달라고 그랬다고. 그 2개 가지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준 거야. 앞으로는 표현 대리 성립에 관한 것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겠다. 그래서 29회 때가 나왔던 것이 대리행위가 아니었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효였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얘기를 갖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은 앞으로 뭘 낼지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답은 3번. 이 문제에서는 3번하고 5번 지문만 체크하십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정도예요. 그 다음. 자, 임의 대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동 대리 아니죠? 각자 대리죠? 각자 대리죠? 이건 전체를 묶어내는 지문이야. 2번. 자, 보존 행위 할 수 있죠? 보존 행위 할 수 있죠? 이용 계량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망할 놈 자식들이 아까 보존 행위 몇 번 나오니까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앞에 계속 나왔던 지문을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채무 변제라든가 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기가 보존 행위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만 해서 틀린 거야. 세 번째. 이건 아까 중복되는 거잖아. 표현대리 추정에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2개가 양립할 수 없잖아요. 아까 26회 때 나왔던 지문하고 30회 때 이 지문 나왔고 앞에 다 나왔던 지문들을 30회 때 이걸 묶어서 짬뽕을 해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해서 틀린 건 기억님 뒤가 다. 그 다음 주제.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자, 여기서 미리 답 외운 거 확인하시는 거 절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매수인은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도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찾아보셔야 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이 매도인이거든.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요. 아직 토지거래가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 반환 청구하고 유효가 됐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2개가 틀렸다고.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게 30회 때 한 문제 더 보겠는데 이게 기본 구조라고. 다시 유효가 되게 되면은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에 따라서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아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아직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무효가 되게 되면 자,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셨다고. 근데 아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 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요. 아까 2가지 얘기만 했었잖아요. 2가지만. 지겹게 온 얘기 2가지 얘기라고. 다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유동적 무효, 즉 유효가 아니다. 유효가 아니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 매도인 할 수 없다. 한편 확정적 무효가 되면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얘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답을 외우시라고요. 답을 자꾸 외우셔야 돼. 이게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효, 무효, 유동적 무효 전체 그림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야. 나머지 할 수 있어요. 쫓아가시면 안 돼요. 두 가지 포인트 자체를 잡아내셔야 돼. 자, 이 문제 26회 때. 그리고 이제 자,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 가볼까요? 갑은 허가구역 안에는 엑스토지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무효가 아니다. 유동적 무효. 그럼 갑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라고. 맞죠? 맞죠? 아직은 유효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 반환 청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자, 나머지 가볼까요? 자,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지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서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 협력 의무는 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때 협력할 의무는 있다라고 할 거. 우리 지금 두 개 외웠던 게 뭐냐면 안 되는 거 두 개 외우셨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협력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안 되는 거 두 개 외우셨다고. 4번 허가구역이 재증이 없이 만료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건 유효가 되는 겁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라고. 허가구역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사람 의사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허가구역 묶여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돼. 근데 어떤 이유로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버렸어. 풀려버렸어. 그럼 두 사람 의사합치가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리고 이게 어려웠던 주제.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서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받았다면 그 등기는 이게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약 등기. 허가구역 내 중간생약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허가구역 내 중간생약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안 되는 거 두 가지 외우셨고요. 계약 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 안 됐고, 그 다음에 계약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은 안 되는 거 두 가지 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력 규정으로 봐서 허가구역 내 중간생약 등기는 무효까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대리행위라는 주제하고 같이 묶어서 유동적 무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요런 그거예요. 계속 답이 되는 몇 개를 외우셔서 몇 개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뜨면 어떤 게 답이라는 걸 알아야지 시험장 가셔갖고 보면서 혹시 기억이 날까봐 막연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